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됩니다.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 범죄로 구속 중인 박모 씨에 대해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습니다. 박 씨는 1984년부터 2002년까지 여자 어린이들을 상대로 4차례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.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도망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를 방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네, 뭐 일면 톱으로도 저희도 실리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기사인데, 일단은 저 사람이,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먼저 왜 이 사람한테 하는지, 앞으로도 계속 할지, 이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. 예, 이번에 대상자로 결정된 45살 박모 씨인데요. 이 사람은 그 10세 여자 어린이를 3번이나 성추행 또는 성폭행했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보호감호 7년 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 출소를 3개월 정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법무부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화학적 거세 대상자로 결정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수형을 하게 되는, 죄값을 받게 되는 사람일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예, 이 사람의 범죄 좀 경력을 좀 보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또 아동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이런 거 보면 단순히 그냥 여자에 대한 호기심이라든가 해서 순간에 한 것이 아니고 약간 병적이라는 좀 드는데, 아마 법원에서 판단한 이유가 좀 그런 배경이 깔려 있겠죠? 맞습니다. 단순한 그 성욕이 과다하다라고 해서 이런 판결을 내려준 게 아니고요. 이 어린 아이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유아 성 기호증이라는 그 하나의 그 정신 질환입니다. 이런 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, 즉 약물을 통한 성역 억제라는 이 극약 처방을 내리게 된 겁니다. 일단 화학적 거세가 뭔가라는 걸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죠? 예, 저희가 이 도면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.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이 투여 약물의 종류에는 전립선 암 치료제라든가 여성 호르몬 치료제, 이런 약품들을 사용하게 되고요. 3개월마다 한 번씩 약물을 투여를 하게 되면 이 호르몬을 자극을 해서 결국에는 성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. 부작용으로는 뭐 심폐질환이라든가 골다공증, 근위축증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실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. 근데, 예, 저희 오늘 중앙일보 아마 그거였던 것 같은데 잘 정리는 된 것 같은데, 제가 보면서 좀 궁금했던 건 어느 신문을 보니까 저거를 했을 때 이제 인권 침해 동의를 받지 않았다, 이 분에 대해서. 그리고 죄값을 다 치렀는데 굳이 저거를 또 해야 되느냐,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. 근데 그걸 보고 좀 화난 분들이 많을 것 같은 게, 저 사람의 인권이 문제가 아니고 10살 아이들 그 범행 수법도 굉장히 좀 안 좋고, 그렇죠. 그리고 그 아이들도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는데, 이 어린애들의 인권을 생각하면 전 당연히 저거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, 이거를 반대하는 쪽의 논리와 어떤 단체에서 반대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. 예,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니요,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건 해야 된다, 이런 생각이 드는데. 예, 전면적인 반대라기보다는 네. 이제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. 그분들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개인의 욕구를 억제하는, 개인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과도한 형벌이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부가적인 형벌을 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두 가지 요소로 집약이 됩니다.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혼자 집에서 무언가 잘못을 해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상습범이라는 낙인을 받을 만큼 잘못된 관행을 지속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,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떤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기보다는 특정 기능만 약화시키는, 그것도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요.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는 이게 인권 침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네, 뭐 이 논란은 좀 있겠습니다. 이미 뭐 그런 논란을 거쳐서 이제 법으로 법이 제정이 됐고 이제 실행이 된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, 큰 흐름에는 그 결정적인 지장은 좀 안 될 것 같고요. 자, 이분이 약간 이제 동의 없이 이제 요번에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했는데, 그 법안 내용이라든가 그 문답을 좀 보니까, 네. 또 본인이 원하면 나는 좀 이런 충동적으로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나는 좀 해야겠다 자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예, 이 법이 시행이 된 것은 2010년입니다.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출소가 이제 임박한 경우에는
본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 검사가 청구를 해서 이런 화학적 치료, 화학적 거세라는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. 예. 근데 본인이 그 동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, 사실은. 나타날 제법 수도 우려는 있겠죠? 있겠지만. 네, 지금 화면에 보시는 네. 것처럼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건데요. 두 번째, 피의자가 재판 중인 경우에는 검사가 또, 그러니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 청구해서 또, 이런 그 형벌을 또 가할 수 있는 방법도 열려 있습니다. 근데 이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얘기가 있어요. 네,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요, 1년에 500만 원가량 듭니다. 그 약값으로 180만 원이 들고요. 이분이 약물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정신, 감정, 치료 이렇게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한 270만 원이 들고 또 부작용은 없는지, 약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건강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한 5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다 합치면 연간 5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. 예, 하여튼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물론 치료를 통해서 이제 재벌 못하게 하는 건 좋은데 500만 원 딱 들으니까 야 그거 하려고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냐. 그렇죠. 이런 좀 생각 좀 들어요. 예,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게 이 피해자들의 그 당한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이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너무 이 사람을 안전하고 이 사람 위주로 대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판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예, 하여튼 뭐 처음에 실시된 거긴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성범죄제가 계속 좀 늘고 있지 않습니까? 아무튼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좀 철저한 그 대비 또 대책을 통해서 엉뚱한 피해가자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